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감명하실 분은 양력 1992년 8월 29일 사시생인 전서영 씨입니다. 전서영 씨 만나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인생 분석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라는 것은 한자로 넉사자의 기둥주자, 즉 네 기둥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자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때 말하는 팔자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위에 써있는 을정무임이라는 한자고요. 밑에 써있는 사축신신이라는 한자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위에 있는 한자는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한자는 지지라고 해서 땅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서 육식갑자를 만들어내고 이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기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임신년, 무신월, 정축일, 을사시에 태어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학의 근본은 음양오행 사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음양이라는 것은 이원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낮에 해가 있으면 밤에 달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원적인 체계를 말하는데요. 양이라는 것은 좀 남성적이면서 적극적이면서 도전적이면서 행동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생각지향적이면서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 양이 4개고 음이 4개예요. 그래서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양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음적이지도 않은 중성적인 성향의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를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삼라만상의 모든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도 오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지 그 오행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는 각자가 고유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 내에서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보다는 한두 개씩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2개, 토기운이 2, 금기운이 2,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균형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에는 본인의 사주는 상당히 훌륭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이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장육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구성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주에서 봤을 때 그 특별히 오행이 많다던가 아니면 없다던가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본인은 오행이 균형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균형되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건강이 완벽하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정축일주를 보면 그 그리 정축일주를 보면 이 생리통이나 빈혈 그리고 수술수 같은 걸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주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이 신금이라는 게 이 금기운이 월지를 포함해서 2개거든요. 그러면은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금기운에 해당하는 것이 폐하고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이 상징하는 것이
그 숫자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용신과 기신이라는 사주 명리학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해요. 그리고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해석할 때 이 용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나한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내가 원하는 에너지, 이것을 용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나에게 없는 것을 밖에서 가져다가 쓴다. 그런 뜻에서 쓸 용자를 써서 용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기신이라는 것은 한자로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신과 반대되는 말로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 이것을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사주에서 용신과 기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신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적중률이 높은 것이 억부용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억부용신론이라는 것은 이 사주가 그 신강하냐 신약하냐, 그러니까 사주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 이걸 판단을 해갖고 사주가 신강하다 그러면 이 사주의 힘을 빼는 것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 사주가 신약하다 그러면 사주의 힘을 보태는 것이 용신이 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 밑에 보면 아신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내 몸이란 뜻인데 본인의 사주에 있어서 일간은 정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정화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 정화가 나를 나타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 목생화 하면서 목기운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화기운이 나를 생해줘요. 그러면 나를 생해주고 도와주는 이 기운이,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이 사주에서 많으면 나는 신강한 거고,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적으면 나는 신약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 봤을 때 이 정화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목기운하고 화기운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을 빼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게 좋은 거니까 이 사주가 신강하다, 신약하다, 뭐 사주의 힘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아무래도 그 신강한 게 신약한 것보다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주의 좋고 나쁨과 신강하고 신약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분석할 때 그 분석해 보면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신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강하고 신약하고 이것은 사주의 상태를 평가할 뿐이지, 신강하니까 사주가 좋고 신약하니까 사주가 나쁘고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일단은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한 사주니까 나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용신운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목하고 화기운이 부족하니까 목하고 화기운이 용신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의 힘을 빼는 힘, 그러니까 화극금해서 금기운이나 화생토에서 토기운이 이 사주의 기신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신과 기신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숫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숫자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그 IT 시대에는 그 휴대폰이라는 것이 필수품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휴대폰에는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이 자동차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그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에도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자동차처럼 사람들이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건에는 고유의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에는 사람들이 이 번호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중한 물건에 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이항이면은 용신에 해당되는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본인의 사주에서 용신이 목기운하고 화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에 해당하는 것이 상과 8이고 화에 해당하는 것이 2와 7입니다. 그래서 상과 8, 2와 7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대체적으로 잘 어울려요. 색깔은 대체적으로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또 방향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방향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중앙 이 방향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일이 아주 안 풀릴 때 그때에는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새 출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예로 들었을 때요. 강동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강서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향에 가서 거주를 하면 내가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를 보면은요, 용신운이 목기운이거든요. 목기운하고 화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이라는 것이 동쪽을 의미하고 화라는 것이 남쪽을 의미해요. 그래서 동쪽이나 남쪽, 동남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는 거냐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살고 있는 곳에서 동쪽이나 남쪽이 좋고, 그리고 어떤 지역이 있잖아요.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이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동남쪽에 사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데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이 자신에게 맞는 방향대로 이렇게 맞춰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특히 가족들끼리도 보면은요. 가족들끼리 사주가 다르거든요. 가족들끼리도 사주가 다르니까 당연히 용신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 방향대로만 맞춰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용신에 해당되는 방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임신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원숭이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원숭이띠다. 그러면서 원숭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띠보다는 일주에 해당하는 동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축일주니까 이 축이라는 게 소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띠는 원숭이띠지만 이 소라는 동물이 원숭이보다 본인의 성격을 더 잘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이라는 것은 조상을 나타내고요. 월이 부모를 나타내요. 그리고 일이 나 자신을 나타내고요. 시가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8글자가 모두 본인의 사주팔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중에서도 일주에 해당되는 두 글자, 이 정축이라는 두 글자가 본인을 나타내는 대표 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60갑자가 있으니까 이 일주도 총 6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주에 대해서 보면 갑자일주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정축일주는 또 어떤 특징이고 이런 식으로 일주마다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축일주의 특징을 보면은요. 정축일주의 특징을 보면 평소에는 인정이 많으나 화나면 가격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축일주 자체가요. 이 소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 이렇게 농부가 소 뚜레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면 소는 끌려가면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하는 거니까 이 축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리더십이 좋다던가 뭐 그런 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지 내가 알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 뛰어난 스타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일주가 소라는 동물이 온순한데 온순해 보이지만 또 소고집이라 그래서 고집도 엄청 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소도 한번 화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정축일주가 평소에는 인정이 많으나 화나면 과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민감하면서 직감으로 느끼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정축일주가요. 그리고 잘 놀라고, 그리고 질투심과 자존심이 강합니다. 정축일주는. 그런데 이 정축일주가 또 예술적인 재능도 뛰어나요. 이 축이라는 것이 화개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화개살이 그 예술적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독감에 젖어드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이라는 게 이 가을에서부터 겨울 사이에 그 환절기를 나타내. 해자축이니까 겨울에서 그 봄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쌀쌀한 그런 기운이 강하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 스스로 좀 고독감에 젖어드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는 그 항상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일복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은 평온한데 내면은 갈등과 번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상이나 음식 등의 감각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소영 씨가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나이가 지금 23살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젊은 나이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지금부터 뭘 배우겠다고 한다면 뭐든지 다 해갔고요. 지금 20대를 이렇게 보람되게 보내고 30대 초반 정도만 돼도 그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골프장 캐디니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본인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그 역마살의 성향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상이나 음식 등의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특히 이 정축일주가. 그래서 뭐 의상 디자이너 학원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음식 학원에 다녀갖고 요리사가 된다거나 이런 전문직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주라든가 음양오행 등으로 본인의 이 사주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주 분석을 하기 전에 한번 워밍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인의 사주에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세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